경영의 흐름을 읽는 가장 정확한 채널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팟캐스트입니다. 산업과 기업, 그리고 사람을 잇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2025년부터 ESG 경영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저희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심층 분석을 바탕으로 이 다가올 변화의 핵심, 그리고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SG, 그러니까 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 이 세 가지가 이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가 됐다고 봐야죠.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는 2025년에 일단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하고요. 2030년에는 모든 코스피 기업으로 이게 확대됩니다. 아, 전면 확대군요. 그렇죠. 그리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전망을 보면 2025년에 전 세계 ESG 투자 자금이 무려 53조 달러. 53조 달러요. 와,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네, 상상하기 힘든 규모죠. 저희 KBR 분석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로 환경, 즉 이 분야를 꼽았는데요. 특히 탄소 배출 감축, 이게 중요하다고 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가장 핵심은요. 공급망 전체의 탄소 배출량, 이걸 스코프 3라고 부르는데 이걸 관리하는 겁니다. 스콥3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이게 원자재 조달부터 시작해서 제품 폐기까지 그 전 과정에서 나오는 간접 배출량이거든요. 근데 이게 많은 경우에 전체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70%나요? 와, 생각보다 훨씬 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 그러니까 배출량보다 더 많이 제거하겠다 이렇게 선언했고요. 아, 네거티브? 국내에서는 SK그룹이 대표적이죠. 아리백에 가입해서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SK가 제조업 중심인데도 불구하고요. 네, 그렇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그만큼 이게 이제 필수적인 흐름이라고 판단한 거죠. 단순히 배출량을 줄이는 것 말고 자원 활용 방식 자체를 바꾸는 그런 움직임도 중요하겠어요? 아, 네, 정확합니다. 바로 순환경제 모델인데요. 순환 경제요? 예를 들어 애플은 데이지라는 로봇으로 폐 아이폰 부품을 회수해서 재활용하고요. 또 이케아는 폐 어망으로 크노파레라는 가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폐어망으로 가고요. 신기하네요. 네, 국내에서는 풀모원이 2025년까지 모든 제품 포장재를 100% 재활용 가능하게 바꾸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아, 풀몬도요? 네, 그러니까 폐기물을 그냥 줄이는 걸 넘어서 이걸 다시 자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혁신인 거죠. 네. 환경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책임, S에 대한 요구도 정말 커지고 있잖아요. 저희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분석에서도 이 부분을 꽤 강조했는데 기업들이 어떤 점에 좀 주목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그리고 조직 내 다양성 확보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노동 환경과 다양성. 네, 파타고니아 같은 기업 아시죠? 공정무역 인증 제품 비중을 높이고 매출의 1%를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지구세 정책. 이런 기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아, 지구세. 파타고니아는 정말 꾸준하네요. 그렇죠. 또 구글 같은 경우는 AI를 활용해서 채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뭐랄까 무의식적인 편견을 줄이려는 시도도 하고 있고요. AI로 편견을요? 흥미롭네요. 네, 특히 요즘 MZ세대는 이런 사회 문제 해결에 좀 적극적인 기업, 그런 기업의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실히 보입니다. 아, 맞아요. 가치 소비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럼 기업 활동이 지역사회나 인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네요. 물론입니다.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마이크로소프트의 AI for Good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나요? AI for Good? 어떤 거죠? AI 기술을 기후변화 예측이나 질병 확산 분석 같은 이런 공익적인 목적에 활용하는 겁니다. 오, 기술을 좋은 데 쓰는군요. 네. 그리고 풀무원의 어린이 바른 먹거리 교육. 이것도 벌써 10년 넘게 꾸준히 해오고 있는 좋은 사회공헌 활동이죠. 네,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엔 EU에서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면서 이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공급망 전반에 걸쳐서 환경 문제나 인권 문제를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거든요. 아, EU 공급망 실사? 그럼 우리 수출 기업들은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네요. 네, 그렇죠. 관련 기준을 맞추는 게 시급해졌습니다. 결국 이런 환경, 나 사회, S적 책임을 제대로 하려면 지배구조주의가 탄탄하게 받쳐줘야 할 텐데요. 맞습니다.
G, 지배구조의 핵심은 역시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 그리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입니다. 네, 독립성과 투명성. 한국 ESG 기준원, KCGS라고 하죠. 여기서 내놓는 평가 결과가 한국거래소의 ESG 관련 지수 구성에도 반영이 되거든요. 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군요. 네. 그래서 기업들의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중요해졌습니다. 단순히 윤리 강령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전 직원 대상 교육이라든지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이런 게 다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AI 활용이 굉장히 늘면서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라든지 알고리즘의 공정성 같은 좀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도 생겨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 KBR 분석에서도 그 점을 지적했는데요. AI 기술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졌고 아마 2025년 이후에는 관련 법규가 새로 도입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법규 제정 가능성까지? 네, 그리고 이런 ESG 성과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결국은 데이터 기반의 측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데이터 기반 측정. 네, 그래서 기업 상황에 맞춰서 중요한 이슈가 뭔지 먼저 정하고 이걸 중대성 평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원칙 아시죠? 구체적이고 스페시픽, 측정 가능하고 메저러브, 달성 가능하고 어치버브, 관련성 있고 멜러번트, 시간 제약이 있는 타임 바운드. 이 원칙에 따라서 KPI를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스마트 원칙 기반의 KPI 설정. 네, 중요하죠. 네,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당연히 필수고요. 들어보니까 결국 ESG 경영은 구호로만 외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 설정, 데이터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최고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가 다 합쳐져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단순 규제 대응을 넘어서 혁신의 기회로 봐야 한다는 저희 KBR의 시각이 다시 한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네, 그리고 2025년 이후에는 아마 AI와 ESG의 융합, 그리고 더 강화되는 공급망 실사 요구, 또 순환 경제 모델 확산, 이런 것들이 주요 흐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I와 ESG의 융합이라. 흥미롭네요. 네, AI가 예를 들어 에너지 효율화에는 기여할 수 있겠지만 또 AI 자체를 운영하는 데 드는 막대한 에너지 소비는 새로운 과제가 될 수도 있고요. 양면성이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린워싱, 그러니까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그런 척하는 위장 환경주의에 대한 감시도 훨씬 강화될 겁니다. 네, 그린워싱 문제도 계속 지적되고 있죠. 결국 이 ESG 정보 공시라는 것이 단순히 기업에게 부담만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업 스스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위기이자 기회인 셈이죠. 오늘 저희 KBR 분석을 통해 ESG 경영의 현재와 미래를 쭉 짚어봤는데요. 정말 ESG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조직은 다가오는 ESG 시대를 어떤 기회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영의 본질을 탐구하는 고품격 지식 채널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팟캐스트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클릭으로 KBR과 함께 더 멀리 더 깊이 가보시죠.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